수아레즈가 자꾸 뭐 하는 척을 해요. 베실바부터 뭐 주질 말하면은 그 제 손가락이라 봐도 돼요. 세 손가락은 아니에요. 벤투가 포르투갈을 떠드는 거예요. 2002년 월드컵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인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예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버튼 팬 박병규입니다. 자, 오늘 이제 월드컵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꼭 이제 에버튼 얘기를 꼭 하시네요. 에버튼이요? 아니요. 제 아이덴티티. 네, 유일하게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예요. 근데 이게 좀 습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 이거를 저는 저희 이거 예전에 녹음실에서 할 때도 항상 에버튼 팬 박병규입니다. 이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는 단 한 번도 에버튼 팬 박병규입니다를 안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은근 그 습관이 돼가지고 저도 안녕하세요 한승입니다. 이게 그냥 입에 배요. 그래서 쭉 그냥 그게 편해서 쭉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의도적으로 아스날 팬 얘기를 안 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어쨌든 오늘 이제 이야기해볼 것은 일단은 우리 대표팀 경기도 끝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A매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 우리와 같이 붙는 팀들, 다른 팀, 포르투갈, 우루과이 그리고 가나가 어떻게 경기를 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첫 경기가 누구죠? 우루과이가. 우루과이죠. 네, 우루과이요. 우루과이. 우루과이는 일단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란과 1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단은 뭐 우루과이는 좀 어떤가요? 저는 그거 캐나다전을 보긴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이 경기에서 4-4-2로 이제 누네스와 수아레즈가 투투고 이러는데 생각보다 저는 딴 선수가 좀 더 인식이 돼갖고 산티아고 델라크루즈라는 선수가 좀 계속 보이는데 리버풀 소속 선수인데 이 경기에서 좀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밑에 내려와서 이제 빌드업부터 이제 위에 올라와서 플레이메이킹까지 잘 해줘갖고 저는 이 선수가 좀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녹음일 기준으로 이게 당일에 있던 경기라서 이란전을 봤거든요. 이란전에서는 4-3-3을 썼어요. 근데 조금은 빌드업을 할 때 있어서 발베르데에 대한 의존도가 좀 크다라는 점을 느꼈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점은 전방 압박을 되게 세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대표팀이랑 좀 덧입혀 보자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정우영 선수가 좀 압박을 받는 데 있어서 좀 취약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카메룬전에 보여줬던 그거를 우루과이전을 생각해서 해본 걸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 압박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는 후방 숫자를 한 명 더 늘리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우루과이의 전력상으로만 봤을 때는 우루과이가 좀 승기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란은 어떻게 우루과이를 잡은 거예요? 감독이 다시 왔잖아요. 이란의 케이로스 감독이. 네. 일단 케이로스 감독이 조직력을 확 끌어올리면서 우루과이의 공격을 잘 막아냈고, 우루과이가 이날은 조금 빌드업적인 부분에서도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되게 답답한 모습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경기인 캐나다전에 좀 시스템적으로 변화를 가져간 것 같고, 특히 앞서 말했듯이 계속 발베르데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커 보였거든요. 빌드업을 할 때에도 발베르데가 아예 최후방까지 내려오고 최전방까지도 올라가면서 계속 종적인으로 활동을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이날은 또 아라우모가 중간에 부상으로 빠지면서 좀 경기가 어수선했던 점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뭐 뉴네즈나 뭐 수아레즈 이 선수들은 또 어땠던 것 같아요? 수아레즈는 일단은 전방에서의 영향력이 조금 많이 줄어든 듯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왔고, 특히 전방 압박을 할 때 제가 우루과이가 전방 압박을 되게 강하게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수아레즈가 기동력이 많이 죽었다 보니까 전방 압박에 있어서도 계속 혼자서 뭔가 겉도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후방 전방 압박의 강도가 조금은 약해진 듯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저도 수아레즈가 좀 이번 경기에 있어서는 저도 이 경기 챙겨봤는데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격에 있어서는 수아레즈가 맨 앞에서 가장 중심이 될 선수인데 제가 아까 잠깐 그 전에 농담했는데 수아레즈가 자꾸 뭐 하는 척을 해요. 압박하러 가는 척, 뭐 포스트 플레이를 하는 척, 공중볼 싸움 하는 척 이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우루과이 선수들이 그걸 현혹돼가지고 자꾸 그걸 같이 뭘 하려는데 수아레즈가 그걸 하는 척만 하지 따라줄 몸 상태가 안 되는 거더라고요. 완전 이란의 중동 맛에 아주 그냥 맛이 가버렸거든요, 수아레즈가.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이 부분이 우루과이 오히려 저는 아라우오가 빠진 것보다 수아레즈가 지금 선발인 상황이 우루과이에겐 치명적인 약점이다. 치명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수아레즈 선수가 지금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경기팀에 뛰고 있지 않나요? 이름이 뭐더라? 나시오날. 맞아요. 거기 팀 가갖고 뛰고 있는데 수아레즈 선수가 최전방에서 지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루과이라는 팀에 봤을 때 지금 주요 선수를 뭐 발베르데 선수를 뽑지만 그래도 아까 변경이 하나 언급했던 그 선수처럼 좀 주요 선수를 한 명씩 뽑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델라크루즈라는 선수가 리버풀라테에서도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쪽으로서 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선수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너무 깊게 박혀 있는 건지 몰라도 이 선수가 밑에 내려서 이제 빌드업도 해주고 위에 올라와서 공격적인 플레이메이킹도 해준 거 보면서 뭔가 발베르데가 해야 하는 일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발베르는 좀 더 발베르데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아서 저는 이 선수를 어떻게 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우루과이 중원이 좀 더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선수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김민재와 동료인 마티아스 올리베이라 선수를 꼽아봤거든요. 이날 경기에서는 조금 4-3-3인데 누네즈가 안으로 되게 좁혀 들어오면서 4-4-2처럼 경기 운영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마티아스 올리베이라가 되게 종적으로 오른쪽에 발베르데가 있으면 왼쪽에 올리베이라가 있듯이 상당히 많이 움직여 줬었거든요. 근데 이 점을 우리나라가 한번 공략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하게 이 우루과이도 시스템이 양쪽 사이드백을 모두 높은 위치까지 올려서 공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측면 뒷공간이 전환할 때에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공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게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얘기인데 발베르데랑 저는 역시 벤타쿠르 조합이 아무래도 우리 상대 뭐 아까 다 하던 얘기니까 다른 얘기하고 이 두 명이 집중해서 얘기하자 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지금 중원 상태가 우리가 후방 빌드업 위주의 축구를 할 텐데 중원과 후방에 대한 압박 강도가 우루과이가 세게 나갈 만큼 우리가 그걸 견뎌내야 되는데 아무래도 발베르데의 운동량이랑 펜타크루도 어쨌든 리그 내에서는 손꼽히는 미드필더 자원이니까 그 두 명을 상대로 과연 우리 미드필더들 이번에는 잘했지만 손준호, 황인범 과연 혹은 정우영까지 셋이 과연 그 두 명의 기동력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서 볼을 잘 풀어내서 우루과이 압박을 벗겨낸 다음 앞으로 손흥민 혹은 뭐 조규성, 뭐 정우 황의조 누가 있든 그쪽으로 볼을 뿌려낼 수 있을까? 이게 좀 중요한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우루과이가 뭐 이제 수비진은 아라우로가 빠졌기 때문에 그럼 어떤 선수들이 좀 대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뛰어가지고 좀 뒷공간을 노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수비진에 조금 어느 정도 뭐 스피드가 느린다거나 아니면 좀 뒷공간을 조금 많이 내준다는 플레이를 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수비진 상태는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일단은 사이드백은 확실하게 주전이 있어요. 다미안 수아레스하고 마티아스 올리베이라 둘 다 하이사페에서 뛰었던 선수들이고 센터백은 아라오 선수를 제외를 하면은 뭐 코아테스나 아니면은 고딘도 있고 지금은 다쳤지만 자주 다치는 호세이메네스 선수도 있고 아마 고디는 이번 월드컵 합류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왜냐면은 소속팀에서도 좋지 않고 현재 이 우루과이가 완전 지금 새롭게 리빌딩한 상황에서 젊은 선수 위주로 꾸려나가는 상황에서 고디는 우리가 뭐 물론 고딘이 뭐 베테랑이가 월드컵이니까 바로 들어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저는 고디는 이번 대회에서는 좀 보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정도의 멤버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한 명 더 추가하자면 카세레스 선수 정도 유벤투스에서 뛰었던 이 정도가 수비진 라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그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는 그 캐나다전에서는 아라우를 이제 대신해서 이제 카세레스 두 명의 카세레스가 센터백 듀오로 구성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단은 좀 플랜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제 우루과이 감독에게서 좀 더 구상에 있는 거는 이 두 카세레스 조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약점은 어딘 것 같아요? 저는 그 앞서 계속 말하고 있지만 우측? 아니 측면 뒷공간 그냥 아예 우리나라에게도 동시에 약점이기도 하지만 측면 뒷공간을 노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우리나라가 계속 우리 골 먹혔던 그 상황처럼 전환 시에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약하구나 우루과이도.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란전 실점도 비슷하게 먹히기도 했고 저는 그래가지고 이날은 황희찬 선수나 아니면은 뭐 엄원상 선수가 뭔가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온다면 뭔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점막 압박 세게 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뒷공간을 아마 상대방이 내줄 텐데 이 측면 공간을 배후 공간 노리는 게 중요하긴 할 건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그래도 아무래도 우루과이의 중원 미드필더 자원인 뭐 아까 얘기했던 발베르데, 벤타크루 혹은 또 라치오에서 잘하던 베시노까지 이 세 명의 자원이 다
활동량이 괜찮은 자원이에요. 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요 자원들이 조금 더 잘 막아내지 않을까. 물론 여전히 약점이 측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측면 털리진 않을 것 같다. 조금 약간 그래도 우루과이 그래도 강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첫 경기였던 우루과이 대한민국 이 경기를 좀 잘해야 그리고 심지어 이 조의 첫 경기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좀 첫 단추를 잘 깨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복수전이죠 2010년 월드컵. 아 그러네 우리가 16강에서 물회오리 슛.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기를 원하면서 일단은 이 우루과이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제 11월 28일 그리고 가나전이에요. 와 이게 포르투갈전을 세 번째에 만나네요. 그러니까 가나전을 먼저 치르는데 또 가나전은 또 어땠나요? 제가 보긴 봤는데 조금 대충 넘겨가면서 봤거든요. 가나가 경기가 네. 보기가 어려웠을 맞아요. 거예요. 일단은 귀화 선수들이 굉장히 많고 음. 뭐 예를 들어서 이냐키 윌리엄스부터 시작을 해서 이냐키 윌리엄스는 또 되게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살리수 선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램프티라든지 아니면은 뭐 허더슨 오도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합류를 안 했는데 계속해서 그 나오고 있고 이런 선수들이 아직까지 다 완전히 합류를 안 했기 때문에 가나의 최대 단점은 조직력이 되지 않을까. 와 근데 참 멤버만 봤을 때는 좀 좋은 선수들을 많이 데려왔다면 윌리엄스도 어찌 보면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해놓고 그렇죠. 지금 된 거잖아요. 이런 선수들까지 데려오면 사실 네임밸류들은 굉장히 대단한데 사실 조직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저는 아주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알제리전이랑은 이거랑 비교해봤을 때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알제리전은 당시에는 우리가 좀 잡고 갈 수 있는 그 나라로 봤는데 사실상 까고 봤을 때는 이제 선수단 몇 면이 다 밸런스가 괜찮았던 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막 네. 독일 상대로도 연장전 네. 가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리고 생각보다 알제리라는 팀을 저희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때 당시에 알제리의 당시 에이스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선수 자체도 발렌시아에서 잘 뛰었던 선수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 아까 알제리에서 페굴리 페굴리 맞아, 페굴리. 얘기하는 건데 알제리랑 이번에 가장 좀 다른 거는 확실히 다른 점은 제가 이에로 랭킹을 찾아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에로가 MMR 같은 거 롤로 네. 따지면은 그걸 땄을 때 지금 가나는 32개국 중 이에로가 가장 최약체 32위예요. 근데 그 당시 알제리는 아까 찾아보니까 한 16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드컵 22, 16, 22 그쪽으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월드컵 내선 중위권 정도 되는 팀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알제리와 지금의 가나는 조금 격차가 있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팀에 지금 뭐 토마스 파티 선수가 굉장히 부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예준이가 볼 때도 이 뭐 토마스 파티가 없는 경기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경기를 봤을 때는 좀 어땠어요? 이 파티의 짝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가 이번엔 또 이강인의 동료인 마요르카의 이드리수 바바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수비력은 되게 좋은데 킥을 되게 못 차요. 뭐 은디디 같은 스타일 같이.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파티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후방에서의 이 빌드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 바바 선수가 아마 근데 그 주전도 아닐 거예요. 왔다 갔다 하죠. 제가 알기로는 좋은 선수들이 아무리 영입이 되더라도 사실 합은 맞춰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9월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계속 합류가 되는 거면 사실 합 맞춰볼 시간이 이제는 없어요.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11월 달 당장 그때만 보더라도 합을 맞춘다고 해도 좋은 성과를 내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가나전을 해야 되는 거는 다시 보면 어쨌든 아프리카 선수들이기 때문에 분위기 타면 다를 거예요. 왜냐면 개인적 테크닉은 굉장히 훌륭한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비 조정력을 잘 갖추지 않고 조금이라도 방심하면은 첫 골 우연치 실수했다. 예를 들어 뭐 김영건이나 김민재가 실수로 실점하면 아마 급속도로 무너질 거기 때문에 아마 첫 실점을 빨리 안 하고 우리가 경기력을 일단 장악하는 천천히 풀어나가는 게 아마 가나전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개인 기량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 많아요. 뭐 술레마나가 있고 뭐 최근에 아약스에서 완전히 이제 주전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쿠두스 선수도 있고 이냐키 윌리엄스 선수도 솔직히 결정력 제외하면 되게 좋은 선수거든요. 뭐 그리고 되게 스피드가 빠른 타릭 램프티도 있고. 램프티가 사실 부상이 있었지만 예. 한번 걸리면 이제 큰일 나거든요. 그쵸. 그쪽은 이제 그러니까 초반에 당황만 안 하면은 충분히 할만하다. 이렇게 봐도 생각할 될 수 것 있을 것, 같죠?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경기 포르투갈로 넘어갈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팀은 문제가 호날두라고 문제가 호날두다. 제가 저 포르투갈 경기를 이제 최근에 스페인 경기를 새벽에 했던 경기를 봤는데
포르투갈의 가장 큰 문제는 감독이지 않나. 왜냐면 멤버는 월드컵 내에서 다 손가락 안 드는 멤버 명단을 샀거든요. 뭐 베실바부터 뭐 줄줄 말하면은 그 세 선수 손가락이라 봐도 돼요, 저는. 그죠 세 손가락에서도 그쵸. 그쵸. 세 손가락은 아닙니다. 단호한데요? 단호한데? 왜냐면 일단 세계 대보자 한번. 브라질, 아르헨티나, 프랑스 프랑스. 아 그래. 근데 이름값으로만 보면 아르헨티나보다는 포르투갈이죠. 네, 그쵸. 근데 사실 아르헨티나보다는 포르투갈이 좀 더 이름값 면에서는 아니죠. 메시, 호날두는 한국을 버렸고 와 이렇게 간다고?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 국노들밖에 없는. 어쨌든 말 그대로 세 손가락 안에 들 법한 그전 명단이기 때문에 좋은데 저 이 경기였을 때 좀 충격이었어요. 포르투갈 스페인전 경기는.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무승부하면은 네이션스리그 네, 4강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파이널 4에. 그러니까 진짜 4-5-1로 다 끌어안고 호날두만 올리더라고요. 전반전부터. 그러니까 산투스 감독이 지나치게 뭐 보신주의 혹은 그러니까 승리지향주의 혹은 되게 막 안정지향적인 감독이어가지고 전술을 진짜 화끈하게 4-5로 내리는데 와 이거는 보면서 과연 포르투갈 그러니까 이 정도 선수 구성이면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가는 게 더 팀 구성에 맞는 전술일 수 있을 텐데 좀 지나친 수비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이 팀의 좀 단점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이 스페인이 그렇다고 풀 주전을 내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구성으로 너무 수비적인 그 스탠스를 취한 것 자체가 너무 저도 보면서 좀 너무 보다가 한 20분 봤거든요. 경기 내용이 없어갖고 돌렸거든요. 근데 이 산투스 감독이 참 업적이 있는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유로 우승했으니까. 우승을 했으니까 참 오래 가는 것 같아요. 포르투갈이랑도. 근데 이 팀이 어찌 보면 플레이오프에서 올라온 팀이고 포르투갈이 그리고 지금 뭐 호날두도 있고 사실 멤버들만 봐도 아까 계속 얘기하는 거 멤버 보면 진짜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팀의 뭐 약점은 뭐 감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나라랑은 좀 계획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이게 포르투갈이 예측할 수 없는 게 이렇게 막 그 월드컵 예선 때도 욕을 먹다가 플레이오프 가가지고 갑자기 4-1-3-2 포메이션으로 바꿔갖고 분위기를 되게 연승으로 가져갔고 그리고 지금 이번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또 다시 4-3-3 포메이션으로 변화를 하면서 공수 밸런스를 맞추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서 어떤 식으로 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짝 저는 이번 조판성이 되게 애매하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팀들 중에 지금 잘 나가는 팀이 애매하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한 팀이 잘 나가면 저 팀은 진짜 못 이기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뭐 포르투갈이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포르투갈도 폼이 지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라고 하고 있고 우루과이도 사실 조금 비상불이 켜졌고 가나도 사실 조직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섣불리 판단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이번에는. 그러니까 아마 이 경기가 포르투갈 경기가 저희 마지막 경기인데 만약 포르투갈이 진출한 상황이다. 뭐 우승부만 해도 유력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아마 포르투갈이 굉장히 내려앉아가지고 산토스 감독 특유의 그 되게 안정지향적인 전술을 구사할 텐데 아마 그런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길 거예요. 만약에 포르투갈이 마지막 경기인데 위기다. 그러면 아마 다 끌어올리고 사이사이 아마 뭐 그런 식으로 오면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거라고 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못 이길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선수들이 나왔다? 네. 그러면 새로운 선수들이 너 토너먼트 뛰고 싶은데 뭔가 보여주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주앙 펠릭스가 됐든 뭐 오타비오가 됐든 비티냐가 됐든 이런 선수들도 엄청난 개인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저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4-1-4-1로 박스에 나갔을 때 저희가 한 번에 좀 기회가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호날두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뭔가 호날두가 어쨌든 간에 최근에 폼이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이 경기에서도 정말 많은 공을 놓쳤거든요. 그리고 뭐 아까도 뭐 얘기를 잠깐 했지만 호날두가 하는 역할이 되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호날두가 나왔을 때 호날두를 좀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10명이 뛰는 느낌으로 뛰게 만들면은 뭐 그것도 우연히 기대는 거지만 독일전에 어떻게 한 번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뭐 호날두를 우상시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이고 3차전이고 탈락 직전인데
호날두가 이걸 음. 여기서 못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럴 네. 것 같아요. 호날두 그리고 호날두는, 슈퍼스타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호날두도 당연히 얘기 나오고 호날두 걱정되긴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레앙이라는 선수가 나왔을 때 레앙 혹은 뭐 게데스 혹은 그 선수들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윙어로 나오고 있는데 게데스도 그러니까 빡세요. 포르투갈에서 소위 말해 축구를 잘하는 축구도사류 베실바나 이런 브루노 펜더스 칸셀로도 있고 이런 선수들보다는 오히려 피지컬 우리가 라인을 굉장히 끌어올리는 축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피지컬로 밀어붙이는 선수들이 윙의 선수들이 오히려 우리 팀에는 되게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1대1로 돌파 시도를 하면은 우리나라 풀백들이 좀 약점이 있으니까. 특히 라이트백이니까 하파엘 레앙 자리면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 부분을 조금 우려하고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태환이 어떻게든 막아줘야 될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포르투갈을 우리가 잡고 간다, 무승부로 간다, 이거는 저도 예준이 말해왔거든요. 어떻게 나오든 간에 포르투갈이 이기는 쉽지 않아요. 비기도 어려워요. 무승부만 해도 기적을 쓴 거예요. 무승부만 해도 기적을 쌓은 거고, 그나마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경기들은 그나마 가나전일 거 말고 우루과이전도 잡기 어렵다고 봐야 돼요. 저는 여기서 1승 1무? 1승 1무면 굉장히 잘한 거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조편성에서는. 저는 포르투갈전에서 우리가 노려봐야 할 거는 페페를 괴롭혀가지고 퇴장당해야 되나? 페페 퇴장도 한 전반 10분 만에요. 빠른 뒷공간을 노려서 페페 뒷공간을 노려가지고 음. 페페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되게 벤치적인 전술을 많이 노렸다가 전공법으로는 솔직히 힘든 상황이다. 아마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가나전을 좀 승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뭐 지금은 아직 이르지만 제가 그리고 또 뭐 월드컵 시즌 다가오면 한번 얘기할 거지만 그나마 우리가 이런 팀들은 노릴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없습니다 이번. 저는 이번 월드컵에서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보여준 것만 일단 대한민국 생각했을 때는 저는 1무 2패에도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옛날에 맨 처음에 월드컵 얘기했을 때도 그랬지만 그나마 차라리 우루과이가 그나마 승산이 있을 수도 있다. 가나의 개인 기량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포르투갈을 한번 그러면. 짝수 맞추지 말고 뭐 하나씩 맞춰. 아니 벤투가 자기 딱 기억이 딱 경기 전에 연습할 때 그러네, 연습 전에 나 2002년 월드컵 때 내가 당해봤다 한국에. 너 송종국 피구 털듯이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태안 지나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제. 김태환 김문환 보고 야, 너 가능하다. 오늘은 송종국이 되자 하고 딱 그 정우영 혹은 뭐 이강인 나오면 이강인 뭐 그때 우리 박지성 그 골에 먹혀서 무너졌다. 우리가 당해봐서 안다. 그렇고 실제로 포르투갈 좀 밀리면은 벤투가 포르투갈을 떠드는 거예요. 2002년 월드컵 이렇게 기억해 리멤버 2002년 월드컵 하면 포르투갈들이 설마 감독이 욱해가지고 오씨 저 새끼 왜 저래 같은 포르투갈 사람 아니야 할 때 한번 먹일 수 있다. 이렇게 온갖 음해와 아니 전술에는 축구장도 있지만 축구장 외적 히딩크 감독이 중요하지. 경기장에 물도 뿌리고 막 그래서 했죠. 우리 지상전 아니면 공중전, 외교전, 뭐 언론 플레이 다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경기를 이기려면 변칙적인 걸 써야 된다. 딱 플랜카드도 붉은 한마디 가가지고 리멤버도 2002년 이렇게 들어주면 자극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아니 뭐 피구에 포스터를 붙여갖고 손정국이 막는 피구의 모습, 그리고 박지성이 골을 넣는 장면, 이런 것들을 좀 플랜카드를 붙여가지고 그거 좀 자극해라. 좋은 방법이네요. 아 그런 쓰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 일단 상암 때도 한번 보여주고 선수들 상암 경기부터 자극시키고 야 호날두 이렇게 한국 무시했다. 두 번 무시하게 만들 거냐. 노쇼는 안 된다. 농담 삼아 얘기를 해봤지만 사실 포르투갈이 2승하면 또 몰라. 뭐 최용수 감독도 뭐 한 방송사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노려볼 팀은 독일이다. 그걸 맞추셨거든요, 최용수 감독님이. 뭐 한마디도 안 해주시나? 그러니까 그분께서 이제 뭐 독일이 2승 할 거니까 우리 전에 또 힘 빼고 할 거야 이러고 이런 의도로 얘기하신 거였는데 그걸 또 이상하게 또 우리가 이겨버려 가지고 그런 것처럼 뭐 또 우리가 뭐 포르투갈을 뭐 꼭 질 거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뭐 축구는 둥구니까요. 그래도 한번 잡아본 놈이 잡아본다고. 저도 포르투갈 역배로 한번 역배충 마냥 한번 걸어보려고 합니다. 저도. 뭐 일단 포르투갈도 뭐 축구공은 둥구니까 우리도 한번 승부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번 회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